70에도 꽃은 피는 거야. 환갑 넘어 세상으로 나온 할머니의 가슴 뛰는 삶. 노인이 되면 물어보는 말만 대답해라. 노인 인구수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예전 우리 사회는 노인을 존중하고 우대했다. 환갑이 되면 크게 잔치를 열었다. 그만큼 노인이 많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것은 옛날 옛적 이야기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동네마다 거리마다 노인들이 많다. 존중받고 우대받을 생각은 선반 위에 잘 모셔두는 것이 편안하다. 스스로 예쁜 노인이 되도록 오히려 노력해야 한다. 젊은 사람들과 한 세상 사이좋게 같이 살아가려면 조심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매사에 신경 쓰고 배려해야 한다. 아나무인격인 노인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는 한자 수거, 불치하문의 뜻을 새길 필요가 있다. 노인은 고집이 세다. 살아온 세월이 많으니 젊은 너희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 라는 착각을 한다. 급변하는 이 시대에는 노인보다 젊은이가 똑똑하다. 노인은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한다. 지나간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옛날 이야기는 젊은이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시대는 달라졌고 젊은이에게는 신기하지도 않고 더구나 재미도 없다. 필요한 말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짧게 말하면 좋고 말 안 하면 더 좋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말이 많아지고 길어진다. 노파심은 젊은이들을 불편하게 한다. 영국이 낳은 세기의 작가 셰익스피어는 노인이 되면 물어보는 말만 대답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말을 많이 하면 잔소리로 당연히 변형되는 기질이 있다. 나이가 들면 내 귀가 어두워 더 큰 소리로 말한다. 젊은이들은 그것도 싫은 조건이다. 생체 리듬 속에 귀가 어두운 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 노인들이 의식적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다. 왜 그래야 하는데 하고 노인들이 반문한다면 더 할 말이 없지만 이 세상은 노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노인이 많은 세월을 살고 귀가 안 들리는 것은 본인에게 국한된 일이다. 젊은 사람과는 무관한 일이다. 나이 많음이 자랑도 아니고 우대받을 일도 아니다. 굳이 셰익스피어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노인이 되어서는 심리적 추구를 게을리하지 말고 음악과 책을 사랑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한다면 그 이상 좋을 것이 없을 것이다. 교양 있는 노인은 지금을 즐기는 노인일 것이다. 나이가 들면 옛날에 입었던 옷들일랑 과감히 버려야 한다. 노인일수록 더욱 잘 챙겨 입어야 한다. 옷을 잘 입으면 기분도 상쾌하다. 누추한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가능하면 신경을 써서 반듯하게 걷는 연습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 문화에는 노인이 차에 오르면 자리를 양보받는다. 양보해 주니 아무 말 없이 털썩 앉지 말고 반드시 고맙다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사람의 뇌는 과학적이어서 우리의 주인이 감사의 인사를 하는구나 하고 좋아한다. 뇌가 좋아한다는 것은 작게나마 엔돌핀이 생성한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마음을 넓게 써야 한다. 부드러운 표정은 인성을 대변한다. 욕심 많고 이기적인 노인은 심술궂게 얼굴 근육이 굳어져 있다. 평소 고운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며 즐겁게 생활하면 인상은 후덕하게 변화된다. 비록 주름진 얼굴이어도 온화하게 된다. 미소 지은 표정을 늘 하다 보면 미소로 얼굴 근육이 잡히기 때문이다. 나에게 제일 예쁜 표정을 거울을 보고 연습하면 좋다. 미소 짓는 습관을 가지면
머지않아 온화하고 아름다운 표정이 그대로 얼굴 근육에 남게 될 것이다. 호감이 가는 인상은 대외 관계에서 좋은 성과를 끌어낸다. 나이 들어가면 남들이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싫어하지는 않게 행동해야 한다. 넉넉한 마음으로 자기 수련을 해야 한다. 감사와 사랑이 명약이다. 잘 살았다면 잘 늙어갈 것이다. 허수와 비는 인간의 창의력과 노력이 결합하여야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즉, 팔을 만들고 옷을 입히고 모자를 씌워주는 등 사람의 손길이 가야 한다는 말이다. 허수와 비는 영혼이 없다. 추수가 끝나면 농부에 의해 감사의 인사도 없이 그냥 해체되어 버려진다. 허수와 비 일생은 심지도 자존심도 없다. 그래도 가을 내내 허수와 비는 늘 그 자리에 있다. 꾀를 부릴 줄 모르고 놀 줄도 모르고 낮잠도 안 잔다. 묵묵히 참새 쫓고 논이나 밭의 곡식을 보살핀다. 허수와 비는 농부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허수와 비가 새들로부터 밭을 지켜줌으로써 농부들은 더욱 효율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할 수 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열심히 일하는 허수와 비를 세간에서는 자기 자리를 잘 차지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을 빗대어 말한다. 비슷한 말로 바지저고리라는 말도 있다. 둘 다 자기 구실을 못하는 겉껍질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다.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요즘은 100세 시대를 지나 120세 시대를 가고 있다. 지금 젊은 사람도 언젠가는 나만큼 나이 들 것이다. 그러니 무시한다고 마음 쓰지 않아도 된다. 허수아비 회장이라고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부터 달라지면 된다. 성품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고 했다. 나이는 들었지만 나를 위해서라도 온화한 성품이 되도록 노력해 봐야겠다. 젊었을 때부터 미래를 생각하며 나이 드는 것이 현명하다.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 해답은 간단하다. 평소에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늙어가진 않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생활해온 대로 늙어갈 것이다. 다행히 올바르게 잘 살았다면 잘 늙어갈 것이다. 나는 몇 가지 생활관을 갖고 있다. 첫째, 시대 변화에 적응할 것. 둘째, 배움을 놓지 말 것. 셋째, 봉사를 생활화할 것. 넷째, 할까 말까 할 때는 할 것. 다섯째는 갈까 말까 할 때는 갈 것이다. 또 하나,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는 것을 택한다. 평생 학습관에서 수업을 시작했다. 학습관의 배움은 유익했다. 젊은 사람들과 친구 관계도 맺어졌다. 사람이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잘 살기 위함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이다. 여가를 즐기기 위한 여가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엄청난 언밸런스다. 늘 즐겁게 학습관을 오고 가는 마음이 중요하다. 학습관 배움 생활은 삶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중요한 활력소다. 특히 젊은 친구들과 함께 학습하는 것은 세상을 더욱 잘 사는 비결이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서로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면 나날이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된다. 또한 그동안 잠재되어 있는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다시 찾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면 더욱 자신감이 커진다. 자신감 향상의 1등 공신이다. 또한 배움 생활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세상을 더욱 잘 사는 지름길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진실은 어디에나 통한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는 파란 청춘이다. 인생을 더 젊게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젊었을 때 그렇게도 없던 시간이 이제는 많다. 잘 큰 누에고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명주실이 나오듯 세상을 잘 사는 지혜는 인간 내공이라는 고치에서 술술 나온다. 허수아비 회장이면 어떤가? 새로운 배움에 항상 도전하는 나는 마음이 파란 젊은 할머니다.